문재인 대통령께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 어제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200원 오릅니다. 광역버스는 400원이나 오릅니다. 뿐만 아닙니다. 겨우 세금으로 지금 세금으로 버스 파업을 막았습니다. 주 52시간 특례 업종에서 노선버스를 제외시켜놓고 지키지 못할 약속으로 업계 불만 잠재우고 방치하더니 허겁지겁 요금 인상, 세금 땜질로 막은 결과입니다. 4대강 도파계도 문재인 정권이 연패 행진입니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농민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하며 환경부 수자원공사가 배상하라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과학을 믿지 않는 정권의 한계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탈원전도 못 놓겠다. 소득주도 성장도 포기 못하겠다. 4대강은 무조건 나쁜 거다. 그래서 다 없애버리겠다. 이 나라 경제가 성공으로 갈 가능성은 이렇게 되면 정말 0%입니다. 경제가 성공으로 나가는 방법은 정권이 생각을 바꾸는 방법 한 가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좀처럼 5당 협의체에 대해서 이 미련을 놓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왜 나왔습니까? 저희가 5당 여야정 하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만나겠다고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대통령께서 먼저 국회가 정상화되어야 한다면서 여야정 협의를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진위가 뭐일까요? 결국 파국으로 지금 가고 있는 국회를 정상화시키는데 대통령께서 나서보시겠다 이런 뜻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형식을 갖고 왈가왈부 하십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이미 야당을 거리에 내몰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형식을 갖고 말씀하십니다. 멀쩡한 사람 집에서 내쫓아내고 이제 선물 들고 다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랑 무엇이 다릅니까? 패스트트랙이 왜 생겼습니까? 결국은 청와대가 조국 수석이 앞장서서 여당 움직여서 결국 이러한 날치기 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문제는 청와대였습니다. 여당은 행동대장이었습니다. 지금 공수처, 불속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엄청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가 자숙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꼬여놓은 이 국회 정국을 또다시 꼬이게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나서면 나설수록 오히려 정국이 마비됩니다. 여야정 협의가 아니라 여야정 파탄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청와대라면 사실 가만히 있는 게 낫겠습니다. 5당 협의체라는 이름으로 범여권 협의체 고집하고 이런 이야기 하시지 말고 차라리 청와대는 뒤로 빠지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의 원내대표가 오신환 의원으로 선출된 것으로 조금 전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결국 김관영 전 대표가 사보임까지 강행하면서 무리하게 패스트트랙을 추진한 데에 대한 바른미래당 의원님들의 심판이라고 보입니다. 이제 여야 4당이 추진한 선거제와 공수처법, 날치기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 2당이 사실상 무효를 선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우리가 패스트트랙 한 부분 철회하고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논의합시다. 그래서 국회가 해야 될 일 빨리 챙겨보도록 합시다. 김경수 정치게이트 협의 활동 그동안의 결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區는 지난 1월 30일 1심 판결로 실형선고되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지사 사건은 1심 판결이 선고된 직후인 2월 7일 발족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총 1차례에 걸쳐서 오늘 대통령
함께 그 회의를 개최했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부실 그리고 청와대의 은폐 시도 이런 의혹들을 발견을 하고 방대한 자료도 입수를 한 상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건입니다. 여론조정이라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가 법정에서 확인되지만 그 수사와 연관된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특히 민주당이 1심 재판장에 대한 아주 인신공격성 갈 그리고 재판 불복 행위, 판결문 토크쇼 이런 것들까지 해가지고 1심 재판부를 매도하고 그리고 항소심 재판부에게 돈을 급박하는 그런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를 자행해 왔습니다. 사실 이에 저희 특위는 특검을 임명해서 이 사건의 은폐된 내용들을 전부 수사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의 행위를 제가 일체 용납할 수가 없는데요. 정말 아련할 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김경수 사건 항소심 주심 판사를 갑자기 우리법연구회 소속 부서로 교체했습니다. 거꾸로 해도 뭐할 판에 이게 정상적으로 아무런 예단 없이 재판을 할 수 있는 판사를 빼고 당연히 이념적으로나 여러 가지 예단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판사를 그 주심 판사로 임명했다는 것은 대법원장으로서 과연 할 수 있는 행위인지 정말 괜찮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심 판사인 1심 재판장인 정청호 부장판사를 기소한 것은 검찰이 전혀 전례가 없는 법원 내부의 행위를 외부에 마치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처럼 그렇게 포장해서 공천 기소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장은 한마디도 하지 않은 사실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1심 재판장인 정청호 부장판사를 갑자기 또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징계를 했습니다. 법관 징계법에 보면 이미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법관에 대해서는 징계를 유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리 사법부 내에서 그런 징계를 비슷한 사안을 가지고 징계를 한다면 당연히 재판을 하고 있는 항소심 재판부는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예단을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징계를 한 우리 김명수 대법원장의 행위도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실 자신을 그 춘천지방법원이라는 변두리 법원장으로 있을 때 갑자기 대법관도 아니고 대법원장으로 임명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권 독립이나 정치적 중립을 포기하고 아예 문재인 정권에 충성을 하기로 작심을 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법 연구회 소속 판사를 주임 판사로 임명한 결과 김명수 지사가 보석으로 석방이 돼 있죠. 그래서 이 재판은 굉장히 늘어질 걸로 언론 판결을 하지 않고 늘어질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검 발의를 당연히 특검법 발의를 해서 좀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두서없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청와대 특별감찰관 진상조사단장입니다. 저희 진상조사단은 작년 12월 17일 출발을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총 38건의 고발을 했고, 윤종석 전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박영철 간부대 비서관 등 청와대 핵심 인사들에 대해서는 38건 중 26건에 연루되어 있다고 저희들이 고발 등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했습니다만 역시 이 검찰은 저희 국회가 한창 패스트트랙의 와중에 있을 즈음에 윤종석 전 실장이나 조국 민정수석 등 단한 차례의 소환 조사나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순차적으로 차곡차곡 불기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블랙리스트,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청와대와 측근들에 대한 면죄부주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 법률지원단장을 통해서 후속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익제보사 김태우와 신재민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에서는 신재민에 대해서 공무상 비밀 누설이 혐의가 없다고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김태우 전 수사관이 국민들께 보고한 내용에 따라서 청와대 인사들은 빠졌지만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기소가 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공익제보가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서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를 하였습니다. 청와대 입맛에 맞지 않는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고 신재민에 대해서는 불기소를 하였는데, 그럼 과연 신재민에 대해서는 4월 초에 전격적으로 홍남기 부총리가 입장을 밝히면서 고발을 취하를 합니다. 저희들은 그 이유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대통령께 뼈아픈, 대통령께 아픈 비서관 한 사람이 소환될 지경에 이르자 청와대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된 것을 막기 위해서 홍남기 부총리가 직접 나서서 고발 취하를 주도를 했다라는 정보를 입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또 다른 역풍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이미 발의해놓은 관련 특검법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박상기 장관이 이 검찰에 대해서도 재가를 물렸습니다. 지난 2월 28일 일체 언론과의 접촉 등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이제 수사 진행 상황이 거의 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는 깜깜이 수사가 진행되면서 무혐의가 계속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계속 추적을 할 것입니다. 또 그 와중에 민주당 출신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앙정부의 블랙리스트와 똑같은 형태로 블랙리스트를 시행했다는 저는 포착을 하고 이미 저희들이 이 부산시 고위공무원들을 보고해 놓은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검찰의 수사를 이해해 주실 것이 이상입니다.
김태우 수사관과 신재민 사무관에 대해서 제기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정리를 한 걸 좀 제시를 하겠습니다. 정치인 불법 사찰이 6건 있었습니다. 민간인 불법 사찰 관련되는 내용이 10건 있었습니다. 그다음 전 정권 블랙리스트 작성 및 사퇴 압박이 12개 부처에서 자행이 됐습니다.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 사례입니다. 12개 부처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핸드폰 불법 압수 및 포렌식이 7건 있었습니다. 또 수집한 감찰 자료를 불법 악용한 사례가 5건 있었습니다. 하단입니다. 고위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상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불법 청와대 감찰도 여러 건 이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일부 사찰 사례만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신미숙 균형인사 비서관까지만 꼬리 자르기식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이 제가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정말 빙산의 일각만 수사가 됐습니다.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불법 사찰 사례는 김태우 수사관에 의해서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특감반 데스크였던 김태곤, 그 다음에 경정 출신 특감반은 8명 등도 이런 비슷한 일들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 전원에 대해서 강제 수사를 통해서 어느 규모로 불법 사찰이 진행됐는지 파악을 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이런 내용을 파악하려던 시도조차, 압수수색 관련된 시도조차 하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신재민 사무관의 KTNG 사장 교체 문건과 관련해서 검찰에서는 외부 인사로 사장 교체를 추진한다고 이해될 여지가 있지만 사장 추천이 투명 공정한 운영을 요구한다 이런 취지로 볼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무혐의를 했습니다만 작년 12월 31일 날 임종석 비서실장이 운영위에 출석해서 발언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국민 세금이 들어간 담배 회사에 정부가 아무 기능도 못하고 있다. 그나마 올해 기재부가 장치를 만들려고 한 것은 매우 가상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재부가 장치를 만들려고 했다는 게 뭐겠습니까? 사장 교체하려고 했다. 이런 장치를 만들려고 했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임종석 비서실장이 이렇게 자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이 얘기하는 것처럼 좋은 취지로 이해될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재부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매우 가상하다고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수사 결과는 무혐의였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곳곳에서 이런 흔적들이 발견이 됩니다. 이러한 검찰 수사 결과는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신속하게 추가 수사에 나서서 최고 권력기관인 청와대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을 신속하게 철퇴를 내리는 수사를 개시해야 합니다. 반드시 현재 진행 중인 최고 권력기관의 불법이 건절될 수 있도록 나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예, 김경수 트럭게이트 간사령관님 추가드립니다. 그 이후로 계속 이 추가 특검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드러킹 게이트와 관련해서 추가 특검이 필요한 이유는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그 외에 국정운영 전반에 관해서 주요 국정 현안이나 국가적인 재난 사고, 또 대북 안보 이슈와 관련해서도 광범위한 댓글 조작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댓글 조작이나 여론 선동을 위한 추가 조직과 배후 세력의 의혹이 있어서 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언론인들한테 처음 말씀드리는 것은 출처 불명에 동원된 아이디 계정이 3,000개가 넘는다. 근데 그 점에 대해서 지금 김경수 판결문을 보면 그 허무인 명의로 가입한 아이디가 309개, 해외에서 가입한 것이 233개,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접속한 것이 94개, 그 다음에 경북무 회원의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 15개 등 판결문에서는 확인된 아이디가 614개입니다.
그러나 네이버에서 2325개, 다음에서 484개, 네이트에서 204개 등 총 3013개가 이 댓글 조작에 동원된 아이디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드루킹 일당의 그 호텔에서 그 댓글 조작에 사용된 해외 가입 아이디를 확인해 보니까 베트남의 통신사 비텔사가 112개, 그 다음에 비나폰이 40개, 비에남 모바일이 20개 등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킹크랩 조작을 시연했던 2016년 11월 9일 날 그 아이디 역시 해외 가입 아이디로서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모두 3개 모두 라오스에서 가입한 아이디입니다. 이 아이디를 누구로부터 어디서 받았는지, 또 아이디 명의인으로부터 동의는 받은 것인지에 대해서 특검 수사나 판결문에 전혀 사실관계에 대한 규명이 없습니다. 이는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 대규모 댓글 조작 행위에 대한 인터넷 포털 업체들의 방조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한 특위에서 또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엇보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검찰이나 경찰에서 이 김경수 사건 비호를 조직적으로 했다라는, 그래서 부실 축소 은폐 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계속 추적해서 이 부분에 관해서 또 확인되는 대로 제2의 특검 추진에 관해서 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한 가지 제가 우리 대표님께서 이제 장자연 김학의 버닝썬 사건에 관한 말씀을 했는데, 제가 4월 18일 날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금 현재 검찰청법에 의하면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제 개정안에는 지금 검찰권 남용, 검찰 개혁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권력이, 살아있는 권력이 청와대의 민정비서, 민정수석 또는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검찰권 행사에 관여하고 있어. 그래서 공정한 검찰권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이 공수처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검찰이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는 법안을 낸과 동시에 8조의 2항을 신설해서 대통령도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이나 수사 관계자에게 지시하거나 관여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넣습니다. 대통령께서 동남아에서 귀국하면서 일성으로 장자연 김학의 버닝썬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결국 특정 사건, 특정 인물을 콕 찍어서 검찰이나 경찰은 모두 힘을 합쳐서 달려들어서 그 사람을 저격해라. 이것이야말로 결국은 정치 보복 수사가 되고 야당 탄압 수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번 장자연 사건도 보면 중요 참고인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수사 관계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말을 쏟아내고는 캐나다로 출국해서 돌아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또 버닝썬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이 지시할 때 상황과 전혀 지금 결과는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학의 사건도 성폭력 관련 그 관해서 언급했고, 그 부분에 관해서 많은 여성단체에서 문제 제기했지만 실제 수사는 전혀 엉뚱한 지금 별건 수사로 흐르고 있습니다. 권력자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그 다음에 그 어떤 진영,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의혹만 있으면 찍으면은 완전히 먼지떨이 수사를 통해서 제기된 의혹이 아니라 전혀 별개의 수사를 해서 완전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권력이 자제하고 절제해야 될 일인데, 이런 권력의 그 국면 전환용 내지 국정 운영을 위해서 수사권을 남용할 경우에는 어떠한 수사기관을 만들어도 결국은 살아있는 권력으로부터 그 수사기관은 종속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이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앙각 드루킹 특별 간사님께서 말씀했는데 위원으로서 같이 연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그동안 드루킹 재특검이 필요하다는 8가지 사유를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백운호 전 비서관, 송인배 전 비서관의 어떤 직권 남용 등 수사, 그 다음에 김영숙 영부인과 경인선의 관계에 대한 조사, 그 다음에 이주민 전 청장에 대한, 서울청장에 대한 시간 끌기는 직무유기 조사, 그
그다음에 드루킹의 여러 가지 자금 출처 수사, 그다음에 김태우 전 특감반의 USB에 대한 수사, 그다음에 여론 조작 시방금 우리 간사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용한 아이디에 대한 출처 조사, 그리고 드루킹 일당이 사용한 댓글에 대한 그 조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조사를 해야 된다는, 그래서 재특검이 필요하다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 이유를 밝히겠습니다. 드루킹은 김경수를 만나면 그 만남 직후에 김경수와의 대화 내용을 텔레그램 전략 회의팀 채팅방에 올렸습니다. 그 내용 중에 지난 대선 직전에 올렸던 텔레그램 대화방의 내용입니다. 2017년 3월 14일 바둑이 의원, 바둑이는 김경수를 이야기합니다. 바둑이 의원 미팅 보고 가로 열고 전파 금지라고 명쾌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이버 관련해서는 네이버 임원 중에 바둑이 정보원이 하나 있다 합니다. 하나 있다 한 것은 김경수가 이야기한 것을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이것은 김경수 판결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경수는 네이버의 정보원이 왜 필요했겠습니까? 두 번째는 드루킹과의 만남에서 왜 네이버 정보원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드루킹은 이 대화 내용을 왜 전파 금지라고 이 보안 지시까지 내렸겠습니까? 간단히 유추해봐도 이것은 여론 조작과 연관되는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내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드루킹이 네이버에 굉장히 복잡한 여러 어뷰징 방어막이 있습니다. 이 방어막을 어떻게 손쉽게 뚫었는지, 또 많은 국민이 여론 조작이 있다고 수많은 의혹 제기를 했는데도 네이버가 왜 이렇게 입을 닫고 수수방관하는지, 이런 대선 조작 많은 의문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보면 상당히 풀릴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최근에 성남중원 출마선을 한 네이버 부사장 출신 윤영찬 전 청와대 홍보수석, 만약 윤영찬 전 수석이 그 정보원이라면 성남중원 출마가 아니라 여론 조작의 중간책, 핵심책으로서 재판장에 서야 할 것입니다. 혹은 아직 이 사람이 아니고 아직 그 정보원이 네이버 임원으로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면 앞으로 얼마든지 청와대와 통하는 정보 라인으로 네이버 여론 조작의 시한폭탄이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앞으로 바둑이 김경수의 네이버 어떤 정보원 임원의 실체에 정체에 대해서 밝히고, 또 지난 대선 여론조작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 김경수 드루킹 재특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추가 사유로 다시 한번 요구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김경수와 내통하는 네이버의 정보원의 존재가 밝혀진 이상 네이버는 여론조작의 피해자가 아닌 여론조작의 방조를 넘어서 여론조작의 협력자다. 네이버가 여론조작의 협력자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김경수 드루킹 재특검과 함께 네이버에 대한 국정조사도 함께 요구하는 바입니다. 예, 지난 4월 3일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국민은행으로부터 흑석동 상가 구입을 위해서 10억 원을 대출받을 때 그 제출한 대출 서류의 핵심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실제로 그 서류에 따르면 임대료를 받고 있는 4개의 상가만이 입주가 가능한데 공실로 처리한 6개의 상가는 존재하지도 않고, 또 사실상 임대가 불가능한 구조물임에도 임대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했었습니다. 해당 은행 지점장이 김의겸 씨와 고교 동문 관계라는 점을 고려할 때 더더욱 대출 서류 조작이나 또는 권력형 특혜 비리가 아닌지 의혹을 제기하고 관계기관의 수사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자유연대 그리고 자유와 인권을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시민단체가 지난 4월 4일 사기죄와 업무방해죄로 대검찰청에 고발하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4월 5일 검찰은 이 사건을 형사 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 달 열흘이 지난 지금까지
김의겸 전 대변인에 대한 소환 조사 등 본격적인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이 시간을 지연시키면서 현 정권 실세에 대한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순에 들어간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수사 당국에 조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재차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재인 정부 5대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있었습니다만 대부분 가중기 수사로 끝나고 있습니다. 4월 24일 동부지검에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서 김은경 장관, 신미숙 비서관만 기소하고 결국 꼬리 자르기를 해서 이인걸 청와대 특감반장 등 나머지 인사들에 대해서는 전부 무혐의 처리를 했습니다. 4월 25일 동부지검에서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사건에 대해서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수석, 박영철 비서관, 이인걸 특감반장 등 전원에 대해서 무혐의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4월 30일 서부지검에서 신재민 폭로 사건에 대해서 김동연 전 장관, 차용한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에 대해서 역시 무혐의 결정을 했습니다. 이미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여러 검찰에서 쪼개기 수사를 하다가 패스트트랙 혼란기에 언론의 관심이 다른 곳에 있는 상황에서 가중기 수사로 무혐의 종결을 했고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 없이 형식적인 수사, 거달기 수사, 가중기 수사로 끝을 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불기소 이유를 검토한 결과 전혀 이 수사를 제대로 할 의지도 없었고 수사 미진으로 판단이 되었고요. 충분히 재수사를 다시 해야 된다고 판단해서 내일 이 사건에 대해서 전부 서울고검에 항고할 예정입니다. 원내 상황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우리 자유한국당을 보고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구태 정치를 중지하고 통큰 결단을 해라고 요청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통큰 결단은 여당의 몫입니다. 자유한국당 장애로 내쫓고 통큰 결단을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먼저 민주당이 통크게 잘못된 패스트트랙 무효하십시오. 또 대통령도 통크게 한국당 대표 1대1로 만나십시오. 그것이 바로 통큰 결단이고 또 국회를 풀어가는 방안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민주당은 국회로 돌아오라고 통큰 결단을 요청하면서 오늘은 또 오후 2시에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여성국회의원, 여성지방의원, 여성당원, 심지어는 국회 보좌진까지 모여가지고 나경원 대표 사퇴 촉구 집회를 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민주당의 뜻은 어떤 것입니까? 나경원 대표 대구 발언을 가지고 민주당이 5일째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5월 11일 대구 발언을 통해서 하고 나경원 대표께서는 바로 입장문을 했습니다. 인터넷상 표현을 무심코 사용해서 논란을 일으켜서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그 뒷날부터 민주당은 5월 12일 날 민주당 대변인 성명, 13일 날 민주당 최고위 발언, 또 여성 의원들의 기자회견, 14일 날 박범계 의원의 또 발언, 의미를 모르고서는 쓸 수 없다고 또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박범계 의원과 똑같은 발언은 오늘 또 드디어 이제 북한에서도 또 같은 성명을 냈습니다. 5일째입니다. 홍익표 대변인, 막말 대변인 홍익표 대변인도 가세했습니다. 이종걸 의원도 또 한마디 합니다. 이종걸 의원에 대해서는 한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과거에 한 말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근현이라고 표현했던 거 온 국민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선 중진 의원의 원내대표까지 지냈습니다. 적어도
이렇게 품격 없는 말을 해야 될 처지가 아니고 다 나서도 이종걸 의원은 나서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본인이 사과하고 또 본인으로서는 많은 정치적 질책도 받았습니다. 또 향후에 미래에 있을 책임도 본인이 지게 됩니다. 이제 사과한 일을 가지고 5일째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봤더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 취임 2주년 지났지만 마땅히 내놓을 만한 정책 성과도 없고 지지율도 형편이 없습니다. 다 이런 것을 만회하기 위한 그런 속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잘못된 패스트트랙에 대한 후유증 불거지고 있습니다. 오늘 바른미래당의 새로운 원내대표 선출도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해석이 됩니다. 다 이런 거 희석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통큰 결단 요구할 게 아니고 여당 변화시키 바랍니다. 언제 여당이 야당 원내대표 공격하면서 재미를 본 그런 못난 여당 어디 있었습니까? 책임지는 국정 책임지는 여당으로서 좋은 정책으로 또 이렇게 점수 딸 생각을 해야지 야당 공격으로 재미 보고 지지율 만회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여야 정선이 협의체 5당 협의체 이제 안 된다고 하셨는데 여전히 그 아니, 입장이시. 지금 나는 우리가 뭐 대통령께 만나달라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지금 중요한 건 국회를 여는 겁니다. 국회를 여는 거는 거기 이거를 꼬인 정국을 푸는 것은 여당이 책임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고 들어오면 되는데 대통령께서 마치 그걸 본인이 좀 하시겠다, 패스트트랙 정국을 풀겠다 그런 취지로 제안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께서 제안한데. 근데 지금 형식을 갖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진정성이 굉장히 의심스럽죠.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 그럼 혹시 교섭단체로 바꾸면 응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이 문제니까요. 내용이 문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만나면 뭐합니까? 만날 수 있어요. 어떤 형식으로도 만날 수도 있고 우리가 만날 수 있어. 만나면 뭐합니까? 내용이 중요한데 지금 만남의 틀 갖고도 자꾸 말씀하시는 걸 보면 결국 정국을 풀 진정성은 없는, 답은 없는 만남만 주장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내용이 있을 경우에 응하실 생각이신가요? 저희는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 지금 각 당의 원내 대표들 선출 이후에 원내대표들 발언을 좀 보시고 선출의 의미를 한번 보십시오. 전부 다 지금 선거법에 대해서도 그대로 하기 어렵다는 말씀들 다 하고 계십니다. 패스트트랙이 잘못됐다는 것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다시 무효로 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잘못된 매듭을 만든 분들이 풀어야 되고 그것이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어떤 협의체냐 하고 협의체로 이슈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가지 않습니다. 저희가 대통령께 협의체를 통해서 만나자고 요구한 적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마치 본인께서 뭔가 역할을 하실 것처럼 말씀하시면서 사실상 지금 정부를 꼬이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전한석 수석님이 민주당에서 기자회견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강하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대표님께서도 대응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나는 이미 내 입장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추가 대응은 없으시다는 말씀. 네네. 오늘 사보임 관련해가지고 반발했던 오신환 의원이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로 당선됐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 주세요. 아까 오시라는 말씀했는데 혹시 그러면 여야정 협의체와 별개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아니 국회는 원래 교섭단체 원내대표들끼리 회동해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합의해서 풀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항상 교섭단체 회동을 하잖아요. 원내교섭단체 대표들, 원내대표들 회동해서 늘 국회를 움직여왔고요. 그런 부분에 청와대가 부당하게 또 사실 청와대가 여당을 앞세워서 개입함으로써 패스트트랙 정국이 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회의 문제는 저희가 또 논의하겠습니다. 또 그
최근 한국당 행사에서 5.18 발언하신 의원님들 옹호하시는 유튜버들이 계속 초대된다고 비판이 좀 있던데 글쎄, 그 유튜버들이 어떤 유튜버인지 우리가 다 검증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분들의 발언들에서 일부 그런 게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오신환 원내대표는 그 패스트트랙 자체는 인정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패스트트랙 올라가는 거 자체는 오신환 원내대표가 그래서 전달할 텐데 철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 밝혔었거든요. 혹시 그에 대해서 따로 더 앞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